저는 이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팜플렛을 러시아 감옥에서 봤습니다. 어떤 이제 한국 분이 주시면서 나갔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신념이 좀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포기를 했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외국인 인권 활동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이런 활동가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 말하는 외국인 활동가들을 장혜진 리포터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취임 직후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미국의 해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에서 여러 나라 사실은 기관들이 이런 지원, 미국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게 중단돼서 역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다 중단됐었어요. 급기야는 국내 북한 인권단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단체들이 작아지거나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작아지면 북한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해요. 북한 인권은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수건 사업. 그만큼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활동이 위축되거나 멈추게 되면 그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환기시키고 또 이게 관심 가져줄 여러 이런 요소들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는 시민 활동가들 중에는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은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북한 인권 활동가가 몸담은 단체를 찾았습니다. 다가오는 행사 준비로 사무실에선 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봉사자분들을 위한 감사 스피치를 영문으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일정을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박석길 씨. 부스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그는 미국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 링크의 한국 지부를 이끌고 있는데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성장한 박석길 대표는 한국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를 통해 남과 북의 이야기를 자연스레 접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 출신이시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 함경북도 출신이시긴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도 조금 듣기는 했고. 외국인 활동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는 먼저 들었었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한 연대는 국경을 초월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이슈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대표님도 한 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체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탈북민이 보내온 편지 한 통.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고 있죠. 네. 12년 동안 단체에서 활동한 지연 씨는 이제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그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믿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부 활동가 12명의 노력으로 희망을 찾은 탈북민은 무려 1,295명. 한국이나 미국에 안전하게 정착하신 탈북 난민의 수인 거죠. 그러고는 500명은 탈북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가족들. 이 모든 성과 뒤엔 2만 5천여 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고 하는데요. 북한 정권의 탄압, 통제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 인권 상황도 그만큼 많이 심각해지고 북한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 같은데 북한 사람들이 잊혀지면 안 돼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관심과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군분투, 외국인 활동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적의 활동가 요안나 호사냐 씨.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22년 차 가고 있어요. 와, 22년. 2004년에 6월 달에 왔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바르샤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어문학과 졸업했는데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 폴란드가 공산주의 나라여서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있었어요. 현재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사무실이거든요. 네. 이곳은 1996년 문을 연 한국의 최초 북한 인권 시민단체입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과서에 노예제를 부족하는가 이런 보고서 냈거든요. 지금은 유엔에서 어떤 진정서 준비하고 있고 소비자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가들의 글과 그림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도 단체의 역할입니다. 동남아에서 11명의 청소년들이 잡혀가지고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좀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메시지를 남겼던 그림입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한 뜻으로 모인 이들의 활동은 2008년 북송을 앞둔 한 탈북민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는데요. 저는 이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팜플렛을 러시아 감옥에서 봤습니다. 어떤 이제 한국 분이 주시면서 나갔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신념이 좀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들의 활동은 그동안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왔었지만 최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월세 부담에 사무실을 옮겨야 했고 공과금은 물론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 미국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그러면 단체들이 여기는 활동들이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가 뭐 그 월급이나 탈북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 없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중단돼요.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활동가들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이어갑니다. 인권에서는 국경도 혹은 뭐 정치적, 종교적 그런 인종의 그런 경계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바람은 한국에서 쌓아온 시간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같이 나서서 얼마나 그 문제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 같이 그 북한 인권 해결해야 된다는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북한에서도 인권이 존중받는 날이 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혀 나가겠다고 이들은 오늘도 다짐하고 있습니다.